shoes on, get up in the mood,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g Kong,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예, 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느 때보다도 상당히 활기가 있네요. 화면에서 나오는 BTS의 음악들이 들립니다. IPO 시장이 그야말로 광풍입니다. 엄청난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SK 바이오팜에서 카카오 게임즈, 다음은 또 빅히트엔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최종경 리서치 팀장님과 함께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빅히트엔터를 중심으로 해서 IPO의 공략 포인트, 투자의 기회들 엿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SK 바이오팜 상장할 때도 오셔가지고 네. 좋은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는데요. 네. 당장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결국은 따상을 어제 기록했고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얘기지만 카카오 게임즈의 단기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기업 자체를 놓고 볼 때는 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는 개발, 퍼블리싱, 그리고 플랫폼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텐센트 같은 경쟁력이 강점인데요. 이거를 게임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영화 산업으로 빗대어 보면은 네. 회사가 제작과 배급과 영화 상영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굉장히 좋은 네. 말 그대로 텐센트 같은 회사가 되는 거죠. 퍼블리싱과 카카오의 플랫폼의 경쟁력은 이미 입증된 내용이고요. 개발사 인수 합병을 통한 자체 개발 비중까지 확대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향후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 직후의 주가 흐름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없습니다. SK바이오팜의 3일째에 기록했던 20만 원대의 주가가 오래 가지 않았음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또한 코스닥 시장의 경우 비상장이나 코넥스 시장에서 급등한 주가가 코스닥 시장 들어온 이후에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어제 오늘의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후에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뱅크로 이어지는 카카오그룹 계열사들의 향후 신규 상장도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후에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 대해 크래프톤의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이오팜은 3일 상한가를 갔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까지 이틀째이니까 사실은 할 만큼 했다. 왜냐하면 그 SK 바이오팜하고는 약간 다른 그 코스닥 벤처 펀드 물량도 있고 해서 첫날 사실 상한가 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가볍게 갔고요. 둘째 날까지 가고 있고 이제는 단기보다는 실제 내용과 함께 좀 중기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게임주는 어쨌든 포인트가 신작이잖아요. 신작을 얼마나 내느냐인데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정돼 있는 신작은 어떤 것들이고 어느 정도 기대가 있습니까? 일단 내년까지 크고 작은 신작들이 있고요. 네. 좀 길게 볼 때는 2023년까지 대작들의 라인업이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다 몇 년 전께 예정이 돼 있군요. 물론입니다. 네네. 일단 올해하고 내년만 놓고 볼 때는 올해 이미 출시한 가디언 테일즈라든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잡혀있는 엘리온이나 오딘 같은 대형 신작들이 네. 근 1년 내에 모두 모여있기 때문에 회사의 신작 스케줄은 타사 대비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작의 라인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엘리온입니다. 네. 엘리온이라는 게임 자체 역시 굉장히 대작 게임임에 출시가 기대되는 건 사실인데 엘리온의 게임 제작사가 바로 그 크래프톤입니다. 네. 크래프톤은 과거에 카카오 게임즈와 함께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유통한 네. 배급한 그런 그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오늘날의 카카오 게임즈와 오늘날의 크래프톤이 있게 한 주요 대작이 바로 배틀그라운드였습니다. 네. 따라서 전작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올해 말에 출시가 예정되는 엘리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신작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엘리온이 이제 대작이군요.
네, 맞습니다. 11월로 저희가 지금 최애는 올려드렸는데 어쨌든 연내 나오는 걸로 네. 출시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하신 11월에 대해서 좀 네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최근에 대작 게임들의 출시 사항을 보면은 물론 예정했던 기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대작일 경우에는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맞아요.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을 놓고 볼 때 대작 게임의 출시 지연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네. 예정대로 진행되기만 한다면은 사실 조금의 일정 지연 정도는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막판 밤새면서 숙제해서 개발이 늦은 게 아니라 타이밍 자체를 잘 시장을 보면서 네. 마케팅이나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늦어지는 경우. 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볼 때 바이오주들의 신약 개발 스케줄도 네. 중간에 무산되거나 방향이 바뀌지만 않는다면은 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네.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참고 사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카카오 게임즈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개발도 하긴 하지만 앞서 뭐 개발 유통 영화로 얘기하면 뭐 영화 제작 그다음에 상영 유통 다 한다고 하셨지만 개발 비중이 여타 이제 핵심 게임사에 비해서 낮고 유통 배급 중심이라는 한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팩트에 근접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 유통을 잘해도 돈을 많이 벌면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같은 업종에 언급해 주셨던 NC소프트나 넥슨의 경우를 보더라도 네. 자체 개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제 뭐 강조하지 않아도 뭐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의 자체 개발 게임 비중은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는 인수합병을 통한 개발사들의 자체 개발 게임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편이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단순히 퍼블리싱하는 것뿐이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크래프톤과의 일반 퍼블리싱이 아닌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기반으로 한 퍼블리싱 그리고 또 퍼블리싱 후에 그 게임 제작사의 지분을 후에 인수하는 옵션 계약 등을 통한 다각화된 퍼블리싱 형태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퍼블리싱이냐 자체 개발이냐라는 그런 그 50대 50의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다각화된 투자 형태가 있기 때문에 회사는 향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다각화된 형태로 퍼블리싱과 자체 개발 비중을 맞춰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게임주를 저희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요. 팀장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제 사실은 뭐 돈은 많잖아요. 공모 자금도 있고 네. 큰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개발 쪽은 M&A 할 가능성이 꽤 있는데 맞습니다. 살만한 그런 매물들이 많지 않다. 그런 네.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예. 아까 얘기한 크래프톤 엘리온을 만드는 크래프톤은 그런 비상장사이죠? 네. 현재 비상장이고요. 네네.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네. 다음 IPO 주자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게임사입니다. 아, 뭐 그렇군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뭐 누구도 그 시기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크래프톤이 다음에 이어질 우리나라 시장의 대여 IPO임은 모두가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짝 궁금했던 건 혹시 카카오 게임즈가 그러면 크래프톤 같은 강력한 회사를 M&A 할 수 있을까? 그 길보다는 자체적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크래프톤은.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카카오 게임즈는 그 크래프톤과는 강력한 결속의 퍼블리싱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다만 크래프톤보다는 작은 중소형 그렇죠. 규모의 스튜디오들하고는 네. 계속 개발과 퍼블리싱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퍼블리싱 이후 중소형 스튜디오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지금 함께 병행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는데요. 돈이 회사가 많다고 개발사들을 무작정 M&A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잘하는 회사, 좋은 게임을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회사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분산해서 같이 동시에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M&A 혹은 M&A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지분을 좀 투자를 받거나 서로 피를 섞거나 소위 뭐 이런 것들의 관전 포인트가 좀 있네요.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 이제 빅히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소위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히트를 쳤는데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이 됐으니 IPO 쪽에서 보면 이제 BTS의 빅히트인데
지금 보면 카카오 게임도 그렇고 빅히트도 그렇고 이제 상장 과정들이 우리가 말 나오고 나서 굉장히 빨리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빅히트는? 네, 맞습니다. 네. 빅히트는 사실 카카오 게임즈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빅히트는 현재 정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군요.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일정이 너무 좋습니다. 상장일을 기준으로 7월에 SK바이오팜이 올라왔고요. 네. 9월에 카카오 게임즈이고요. 현재의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10월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따라서 7월, 9월, 10월 이렇게 하반기에 한두 달 간격으로 대어들이 시장을 들어오는 이런 좋은 스케줄을 이어갈 거고요. 역시 그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히트 엔터는 현재 증권신고서가 공개가 돼서 이제 수요 예측을 9월 말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장의 구조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 공모 희망가는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요거를 신규 상장 주식수로 반영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3.6조 원에서 4.6조 원입니다. 요 가격이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3.6조 원에서 4.6조 원의 중간값이 4.1조 원, 4조 원대 초반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4조 원대 초반의 가격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회자되던 2020년 연초부터 꾸준히 빅히트의 기업 가치는 4조 원대 초반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상장 전에 형성되었던 컨센서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따라서 4조 원대 초반의 컨센서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격대의 공모 희망가로 지금 증권신고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4조 원대 초반의 기업 가치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백 1위 기록 전의 컨센서스임을 감안해야 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BTS 다이너마이트의 빌보드 1위 달성이 경제적 효과가 1.7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덧붙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컨센서스 수준의 4.1조 원의 공모 희망가액은 높지 않은 가격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감이 옵니다. 보통은 이제 사실은 추정이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이제 올해 말에 상장할 걸 연초에 추정하는데 이게 편차가 크니까 예를 물론입니다. 들면 뭐 4조 원, 5조 원 불렀다가 실질적으로 가면서 거품도 좀 빠지고 네. 낮아질 수 있는데 그 가치를 평가했던 가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BTS의 영향력은 오히려 반영이 덜 돼 있다. 네. 그걸 말씀을 하신 거고요. 평균값으로 4조 1천억을 얘기하셨는데 제 기억상으로 정확히 지금 지표는 안 보고 얘기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JYP가 제일 커가지고요. 시총이 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조 2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YG도 1조 원 지금 넘었고요. 그 다음에 SM이 1조 안 되거든요. 8, 9천억. 합치면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고 합쳐서 3, 4 합쳐야 3조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빅히트는 단숨에 올킬 하면서 4조 원대로 올라선다. 네. 야, 대단하네요. 예, 파워 대단한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뒤에서도 계속 말씀을 네. 드릴 이슈이긴 하지만 네. 역시 BTS의 가치가 워낙 그만큼 높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엔터 업종이 사실은 올해 뭐 고전했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다 그렇지만 엔터 업종은 뭐 대면 공연을 못 하니까. 근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빅히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엔터사들도 꽤 나름 잘 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예상 외의 선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연 매출이 극감을 넘어서 거의 전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앨범 매출 비중 증가, 온라인 채널의 매출 비중 증가가 달라진 세상에서도 건재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거를 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2019년도에 빅히트 엔터의 분별 매출 비중하고 2020년 상반기 그 바로 코로나19의 사태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2020년 상반기의 매출 비중입니다. 네. 중간에 보시면은 진한 분홍색으로 나타나 있는 급증한 막대기가 바로 앨범의 매출입니다. 매출 비중이고요. 맨 밑단에 있는 네, 거예요. 네, 거의 네. 2배 이상 올라갔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회색으로 표시된 큰 막대기가 2019년에 있었는데 2020년 상반기 없어졌어요. 아예. 그게 바로 공연입니다. 대면 공연이 대면 확 공연입니다. 꺼졌는데. 예. 그리고 MD나 라이센스 매출은 되려 작년하고 비중을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네. 컨텐츠 매출이나 기타 매출 쪽도 유사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앨범으로 확 메웠네요. 앨범으로 다 메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사실 제가 이 그래프는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이지만 절대적인 크기도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는 또 하나는 제가 선으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10%대를 기록했던 전체 매출액 중에 온라인 비중의 매출액이
이번 2020년 상반기는 바로 30%대 가까이 지금 급증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직접 공연장을 찾아서 MD 상품을 팔아서 나오던 그런 매출액들이 현재는 집에서 앨범을 소비하면서 바로 온라인으로 MD 상품을 소비하는 매출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속도 좀 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일이 뭐 10가지, 100가지 다 좋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결혼 상대를 만나더라도 사실은 10가지 다 좋을 수 없잖아요. 네. 약점들. 빅히트는 BTS에 관한 편중이 너무 심하다. 소위 이제 그 펄어비스도 이제 검은 사막의 원게임 리스크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빅히트 엔터의 BTS 매출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네. 빅히트 엔터는 최근에 상장 전에 소스 뮤직이나 플레이디 엔터를 인수 합병을 하면서 아티스트의 다각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다각화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히트 엔터에서 차지하고 있는 BTS의 가치는 계속 절대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향후에 빅히트 엔터에서 BTS 같은 아티스트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정도 굉장히 급은 어렵겠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네. 다른 그룹들도 지금 맞습니다. 있긴 하지만.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네. BTS 선배들의 절반 가는 후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BTS 선배들의 절반 가는 후배들이 네. 두 팀이 나오면은 기업 가치가 유지되는 거고요. 거부하고. 세 팀이 나오면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저는 기업에서 하나가 잘한다고 다 잘한다고 우기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데 처음에 길을 여는 그 한 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BTS 선배가 열어놓은 그 길을 회사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후배들이 그 시스템을 걸어가면서 기업 가치를 메꿔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BTS 선배라 그러시니까 최정경 팀장님 선배인 것처럼 들려가지고 멤버들이 이제 군대 가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 지금 몇 가지 앞으로 이제 빅히트를 볼 때 체크해야 될 것들 변수 몇 가지만 짧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유료 온라인 콘서트인 방방콘 더 라이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달라진 세상, 이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에 유료로 온라인 콘서트를 연다는 거는 현재 빅히트 엔터가 열고 있는 새로운 길이고요. 거기에서의 수익 모델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보여준다면은 향후에 대한 투자 리스크도 많이 메꿀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빅히트는 또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후에 가장 관심이 높은 쪽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고요. 그 즈음 해가지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모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 이제 키워드로 그러면 우리가 얘기 나온 길에 IPO 시장 전체 IPO 광풍과 IPO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올해 뜨거웠죠. 현재 지금 2020년 9월을 가는 상황에서 IPO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대여들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소형주들까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IPO 시장의 그 흐름을 나타낼 때 가장 자주 보여드리는 차트가 바로 그 월별 그 IPO 숫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7월이 가장 성수기를 기록하고요. 8월에 잠깐 쉬었다가 9월부터 점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연간 흐름도 그렇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하반기에 많군요. 예.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막대기로 나타낸 게 평년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 점으로 찍혀 있는 게 바로 올해의 숫자입니다. 네. 자, 확연하게 3, 4, 5월은 코로나19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평년 대비 저조했습니다. 하회하다가 네. 6월부터 되살아나기 시작해서 6, 7, 8월은 평년 숫자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9월 같은 경우는 상회의 범위를 넘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숫자의 수요 예측이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투자로 얘기하면 차트로 얘기하면 갭이 발생했네. 맞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떠 있습니다. 평년에 기록했던 11월의 성수기만큼의 숫자가 현재 9월에 진행되고 네.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IPO 시장은 대여급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들의 물량까지도 지금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대여급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몸집이 작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2억 넣어서 뭐 몇 주 받는 것보다 그런 좋은 기업을 IPO 중에 찾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죠? 네, 정확한 말씀이고요. 예. 다만 현재 대여급들이 이끌었던 그 관심들이 예. 그대로 중소형주들의 전부 넘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의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평년 대비 IPO 시장의 화랑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IPO 시장의 기업 공개에서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수요 예측이 임박해서 다시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올해 들어서 있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증권 신고서를 이미 다 제출을 했는데 네. 수요예측 일종을 바꿔서 재제출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을 살펴보니 바로 전부 기술성 평가 특례 상장 기업들이었습니다. 기술 특례. 예,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었고요. 이게 이제 올해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바로 기술성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서류 평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이는 과거에 수요예측 이후에 저조한 흥행 때문에 수요예측을 다시 한 사례하고는 분명히 다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심사 승인을 당당히 통과한 기업들이 단순히 증권신고상의 서류 정정에 따라서 수요예측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기다림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야 뭐 좀 성과시고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죠. 다 준비해 갔는데 감독원에서 이렇게 보고 이거 다시 해오세요. 그런데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술 특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적은 안 나오지만 기술을 인정해서 상장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이렇게 꼭 꼼꼼하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뭐 투자자들 위해서 그리 나빠 보이지도 않는데요. 정확하게 보신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이런 재공시에 따른 수요 예측 일정이 밀리는 거는 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방향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질문을 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상장할 때는 굉장히 뜨겁다. 예. 뭐 수요 예측부터 해서 상장할 때 몇백 대인 몇천 대일을 기록하는데 상장하고 나서 그 열기가 실체들이 3개월, 6개월 실적 나오면서 최근 한 1년 정도 기업 공개한 기업들의 실적 내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 지난 8월 14일에 네. 바로 상장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발표됐죠. 됐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기 때문에 분기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주가를 쫓아가는 건 잘못된 투자 전략입니다. 네. 그런데 1년 미만 된 신주들의 경우는 바로 첫 공개되는 분기 보고서에 올해의 분기 실적뿐이 아니라 작년의 분기 실적까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분기 실적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신주들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실적 흐름이 이어진다면 좋은 주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0년 상반기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현재 신주들 중에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로 더 네이처홀딩스, E&D, 한독그린텍 같은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은 기업들, 또 지누스, 포인트 엔지니어링, 자이S&D, SJ그룹, 노토스, 드림 CIS, 그린플러스 등 좋은 분기 실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신주 상장할 때 공모주 투자뿐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 좋은 분기 실적 흐름으로 재투자하는 기관에서는 포스트 IPO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포스트 IPO 투자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한 질문. 이제 그 리서치를 관장하시고 특별히 이제 IPO 이런 거 있을 때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친구들이 야, 종경아, 후배들이 종경이 형, 카카오 게임즈 상장해야 돼요? 영끌해야 돼요? 이제 지난 요번에 이제 빅히트 돈 마련해서 지금 공모 청약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공모 청약은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상장하자마자 2, 3일 내에 쫓아내는 거는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간략하게 그 의미들을 뭐 길지 않게 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예, 딥사이트 뜨거운 이슈입니다. 뭐 IPO 시장에서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엔터에 관한 얘기 아주 즐겁게 시원하게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최정경 리서치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